반갑습니다. 떠먹이세포의 떠세 박세준 쌤입니다. 자, 이제 좀 재밌는, 사실 앞에까지는 개간하고 플러스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만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가세 이제 계산 어떻게 하고 하냐 하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재밌을 거예요. 사실 부가세는 뒤로 갈수록 더 재밌어. 제가 뭐 부가세 제가 실무 강의도 엄청 많이 하고 제가 수학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갈수록 부가세는 재밌어진다, 여러분. 물론 이 갈수록이 뭐야? 실력이 높아져야 된다니. 높아지면 할수록 이제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안문 정사할 때 재밌어요. 희열을 막 느낀단 말이지. 아주 논리적인 세법이에요. 저 어쨌든 갑시다.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선 요런 앞에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이 잘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가봅시다. 자, 과세 거래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재화 또는 영역의 이제 거래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면세는 상관이 없죠. 면세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죠? 자, 갑시다. 거래행인데 자, 이렇게 되죠. 재화를 공급하는 거. 용역. 저 같은 경우에 용역을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 그쵸? 용역을 공급하는 거. 재화를 수입하기도 하죠. 수입하는 거 왜 수입하는 거에 대해 과세한다고 했죠?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가 영세로 해서 다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용역의 수입 봅시다. 용역의 수입도 원래는 과세가 맞아요. 자, 근데 제가 X를 쳤네. 가봅시다. 일단 재화 용역 공급하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은 제가 다 만든 건 지금 제가 다 재화를 만들었지만 여기 안에 용역이 포함될 수 있죠. 맞아요? 오케이.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재화에서 봅시다. 생산지국, 소비지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0%라면 생산지국 수출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는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 그쵸?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사업자고요. 위에는. 밑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는데 요건 수입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약간 좀 힌트 여기서 잠깐 볼까? 여러분 직구하잖아. 직구하면 여러분 관세 번호 넣잖아요. 고유 통관 번호 해보셨잖아. 직구 그죠? 한 번쯤은 해봤잖아. 뭐 관세 번호 막 어디서 조회해가지고 막 넣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사업자 아니야? 여러분 사업자가 아니잖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수입하죠. 그죠? 그러면 100만 원짜리 수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1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보고. 자, 요건데요. 용역의 수입 봅시다. 용역의 수입 X 쳐놨죠? 용역의 수입은 왜 X 쳐요? 수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걸 우리가 여러분, 이거 과세관청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과세관청이 알 수가 없죠. 왜? 용역은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 재화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보통 이제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이나 들어오면 세관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통과해야 돼, 세관. 불법적인 거 말고 여러분. 그죠? 막 지금 막 여러분 우리나라 막 마약이 막 지금 그런 거 말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냥 물건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세를 매길 수가 있죠. 근데 용역은 보여요, 안 보여? 용역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좀 무서운 분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받았어요. 컨설팅. 알아 몰라. 컨설팅 용역을 우리가 외국 회사에서 받았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어. 과세관청이. 그죠? 그래서 과세를 안 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대리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사실 기초 특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요. 이게 약간 조금 부가세 실력이 다져져야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는 건데 보통 그래서 부가세 맨 뒤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초 특강이기 때문에 요걸 뺐어요. 요거랑 과세 유예랑 이제 국외 용역 사업자 다 뺐단 말이야. 그게 좀 지엽적인 거야 뒤에. 우리 기초 특강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만 서브노트에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용역의 수입은 뭐예요?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가 없지만 요 어떻게 해요? 요 외국법인 제공 용역 등에 대해서는 뭐 누구? 요 국내 공급받는 자 회사라고 볼게요. 회사. 이 회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반드시 자기가 대리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대리납부 제도가 있다. 왜? 뭐 때문에? 국외 용역 수입을 과세관청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납부 제도라는 게 있다라고까지만 합시다. 대충 기초 특강에서는 됐어요. 넘어갑니다. 대리납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과세거래인데요. 공급에 따른 대가 유무예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과세하겠지. 실질적 공급이라고 하고 실제로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과세를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드릴 재화의 간주 공급은 과세를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지게 부가세 처음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몇 개의 언덕을 첫 번째로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는 건데 실무에서도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틀리면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실력들이 쌓여 있어야지 부가세 툭 튀어나왔을 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원래는 아닌데 요건 지금 뒤에 가서 공부할 거고.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오늘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은 공급에 따른 대가 유무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게 실무에서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 반드시 뭐예요? 공급을 해야 돼.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돼. 공급을 해야 우리가 부가 가치를 하는 거죠. 부가 가치가 뭐예요? 말 그대로 가치를 플러스 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 내는 거잖아요. 매입세액 빼고. 그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공급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봐요. 자, 손해배상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막 부셨어 막.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받았어. 그쵸? 그럼 일단 내가 대가는 있네요. 있어요 없어요? 대가 있죠? 대가 유? 야, 근데 우리가 공급한 게 있어 없어? 공급한 게 없지. 그래서 이건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야. 이런 실력이 없으면 실무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넣는다고 부가세로. 됐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공급에 따른 대가 유무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수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도 같이 들으시니까 보통 그분들은 잘못했다 뭔가 있을 거야. 그죠? 봅시다. 지체상금 봅시다. 지체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뭘 공급받기로 했어 언제까지. 근데 이 공급해주는 사람이 늦게 해준 거야. 그래서 지상금을 받았어. 그거에 대한 약간 보상적 개념이죠. 그럼 우리가 공급한 거 있어 없어? 우린 가만히 있었어. 제가 늦어가지고 제가 지체상금을 준 거잖아. 우리도 공급한 게 없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야. 요런 것들이에요. 그쵸? 위약금 변상금도 그런 성격이겠죠? 특별히 해볼게요. 특별회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게요. 세무사면 한국 세무사회에 이렇게 세금 같아. 금액이 적지 않아. 그 1년에 막 이제 막 한 3, 4년 밀리면 몇백만 원 넘습니다. 회비만 어쨌든 마음이 아파. 그럼 회비 낼 때마다 봅시다. 뭐야? 한국 세무사회가 있어. 나한테 걷어갈 때 나한테 공급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근데 받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비, 찬조비 이런 것들은 공급이 없잖아요. 그냥 받은 거잖아. 그 부가세 대상이 아니지만 뭔 대상이 있어?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소득세 대상은 될 수 있겠죠. 부가세에서는 가치를 창출한 게 없잖아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입회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결제 투자 수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재화로 보지 않아요. 부가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볼까? 주식이나 채권 말고 상품권 같은 거 볼까? 상품권도 부가세에서 제한을 보지 않는데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사가지고 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 부가세에서는 그걸 제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제한 공급 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제한은 유채물, 또 무채물도 있을 수, 전력, 가스 이런 거 보이진 않지만 자연력이죠. 권리도 제한으로 봅니다. 물품증권, 창고증권, 선화증권 이게 뭐냐면 창고증권 예를 들어서 내가 창고에 뭘 보관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창고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창고증권 여기 있어요. 그럼 창고증권을 내가 창고증권을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팔아 이렇게. 그럼 이것도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이거요? 야 이거 내 창고증권 팔게. 너 이거 얼마에? 100만 원 사. 그럼 여기 있는 창고에 가서 내가 그 물건을 꺼낼 수가 있겠죠. 그걸 창고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임치물이 수반되지 않아. 임치물, 즉, 요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게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창고 증권을 줘도 이게 수반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건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각 잡고 공부하는 부가세에서는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조금 그런 건 좀 뺐습니다. 지역적이라서. 그런 것들은 제입니다. 어쨌든 물건이 같이 수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건이 수반. 이것도 제화로 볼 수 있죠? 제화가 팔리는 거니까. 자, 유가증권이나 화폐 대형증권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리를 양도하면 제한의 공급이에요. 내가 상품권이 있어, 권리금이 있어, 권리권이 있어, 영어권이 있어, 그걸 팔았어. 그럼 그것도 제한의 양도로 보는데요. 대여할 수 있죠. 상품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라 상표권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도 구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써놓으세요. 뒤에 가서 공급 시기가 달라요. 공급식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됐죠? 물품증권은 수반되지 않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할 수 없는 것들은 제외한다고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외 실질적 공급. 이 간주 공급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저랑. 자, 실질적 계약상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제한을 양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 보면 매매 가공, 매매 팔았어요. 팔았는데 현금으로 팔 수도 있고 외상, 할부, 장기 할부, 조건부, 기한부 이거 다 어쨌든 매매면 다 재화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공기업 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요 자재의 전분의 일부를 부담해서 가공해.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단순 가공, 즉 아예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지만 부담해서 같이 가공하면 요건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아예 주요 자재나 전분의 일부 아예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해. 그럼 이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용역의 공급인지는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뒤에 가서 공급 시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건설 봅시다.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하든 부담하지 않든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야. 이거 여러분 단수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것들이에요. 시험에 잘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자, 교환. 내가 이걸 주고 이걸 받았어요. 둘 다 부가세 대상입니다. 차용했어요. 내가 이런 건설 자재를 빌렸다가 나중에 줬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 부가세 대상으로 봐요. 됐죠? 기부채납.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뭐냐면 이런 9호선 있잖아. 9호선. 9호선이 여러분 국가 거에 아니에요? 국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민간 겁니다. 민간 어느 회사인지 제가 까먹었어. 어느 회사인지 이제 한번 기사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사용수가 뭐냐면 일단 나라 우리 한국 땅에 지들이 건설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한국 땅에 짓기 아닐 거 아니야. 서울이 다 짓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뭐 20년 내가 이거 건설해줬지만 20년간 쓸게. 그리고 20년 후에 국가 가져가. 이런 거야. 그래서 20년 동안 사용수익을 받는 거지. 그래서 국가랑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회사랑 교환을 한 거지. 이해가요? 그런 것도 다 부가세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자, 현물 출자, 현물 반환 이런 거 다 부가세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주식 요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요 현물 출자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받았어. 그럼 요거 건물을 줬어. 그럼 요거는 부가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사업주라면. 이해가세요? 주식을 돌려받을 때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순 암기. 됐죠? 됐어요. 자, 법률상 봅시다. 뭐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것도 다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요런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봅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국세징수법 뭔가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죠? 징수할 때는 국세징수법. 이제 뭐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다 공부해 다 까먹었어. 어쨌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요거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법에 따른 공매나 경매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강제성이야. 강제성. 근데 여러분 옥션 있죠? 여러분 그냥 사적 경매 있죠? 사적 경매 이런 것들은 다 과세 대상이에요. 요 법에 의해서 하는 공매나 경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요런 것도 수용 강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요거 빼고는 다 뭐다? 공매, 경매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당연히 과세지. 하지만 요런 것들 강제성이 있는 것만 과세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어렵다. 다음 시간 같이 저랑 잘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여준 세배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